파리올림픽 폭염 경고 5천여 명 더위로 사망. 메달보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해. 포기하는 선수 속출. 파리올림픽은 지옥이다. 라는 뉴스는 과장이 아닌 사실이고 이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광경은 정말 참혹합니다. 경기 전 체력 관리를 위해 이미 벌써 인근의 숙소를 구해 이동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모두가 선수촌에서 못 견디고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파리올림픽 선수촌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사연 들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 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선수촌 스태프 사비앙 로즈입니다. 제가 이곳에 자원봉사팀에 파견된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저의 가치관에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이번 일에 저는 크나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전 세계에 모인 선수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수들의 환경을 잘 살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참혹한 실수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고 다치거나 쓰러지는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이곳의 자원봉사팀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스꽝스러웠던 개막식 영상과 성화봉송 첫 주자인 방탄소년단 진의 나라인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방송한 아나운서와 번역까지 북한으로 표기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선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환경운동가이자 열정적인 비건 식단 실천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자라왔습니다. 저의 고향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로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라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의 작은 농장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시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책들을 자주 읽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연은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는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생태학과 환경과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보호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현재는 녹색지구재단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운동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경험한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 방학 때 저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황폐화된 숲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지역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광경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로 저는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건 식단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비건 식단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저는 비건 요리법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보다 쉽게 비건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주제에 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코라이프 매거진과 협력하여 환경보호와 비건 생활에 관한 기사를 연재하고 있었어요. 저의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에코올림픽 저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목소리를 낸 인물이기에 더없이 선수들과 올림픽을 열망하셨던 분들에게 미안함을 섞어 이 글을 적습니다. 먼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7월 26일에 시작해 8월 11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치안 문제, 사이버 범죄, 생강수질 논란 등이 있고 그중에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바로 파리의 폭염이었습니다. 개최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에 열리는데요. 3년 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도 7월 23일부터 8월 8일 역사상 가장 더웠던 도쿄 대회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 북쪽에서 1000km 떨어진 삿포로에서 아침 6시에 시작했지만 결승선에 통과할 무렵 이미 섭씨 30도에 이르러 살인적인 레이스 끝에 완주한 선수들은 실신해서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여름이 아닌 9월 17일에서 10월 2일에 열렸습니다.
더운 것으로 유명한 멕시코시티 올림픽도 10월에 열렸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여름으로 고집했을까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지구에서 폭염 일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하계올림픽은 언제나 7, 8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름에도 날씨가 서늘한 도시에서만 하계올림픽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유치가 가능한 도시는 대부분 선진국이고 아울러 환경 파괴, 물가 상승과 혼잡 테러 위험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올림픽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유치에 거부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공식 유치 도시로 선정되었던 보스턴과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은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했으며 파리는 경쟁 없이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지구온난화에 맞춰 이를 해결하자면 올림픽 개최 시기를 시원한 계절인 가을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IOC 위원회는 가을올림픽을 탐탁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죠. IOC의 총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 미국 방송중계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자금줄이 된 미국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MBC 방송국은 7, 8월에 하계올림픽을 강하게 원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스포츠계가 가장 조용한 시기인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많은 시청자와 광고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계올림픽이 가을에 열린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식 축구 NFL 정규 시즌 시작과 메이저리그 MLB 포스트 시즌과 겹치기 때문이죠. 더불어 유럽 축구 시즌과도 시기가 겹쳐 하계올림픽은 피할 수 없는 폭염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은 여러모로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에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학과 휴가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기량을 뽐내야 할 선수들을 폭염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하면서도 이런 에코 올림픽이니 저탄소니 하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때 실수로 한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북한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정말 큰 외교적 문제가 될 뻔했던 것 아닌가요? 선수촌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모니터를 보면서 다들 놀랐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프랑스를 대표해 한국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누군가는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성화봉송에서부터 프랑스 언론에서조차도 한국의 방탄소년단 진이 선두인 것이 연일 소개되었는데 한국을 모를 리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프랑스에서도 이미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소개되었고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명백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나쁜 실수였어요. 게다가 공식 SNS 한국 선수들을 소개할 때만 국기가 흐릿한 사진을 사용한 것도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한 나라만 이름을 다르게 실수로 부르고 번역하고 국기를 흐리게 처리했다는 것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심각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는 바람에 일부러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까지 나돌게 된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크나큰 외교적 결례를 지나 개막식 공연 또한 충격의 연속이었죠. 공연 중 그리스 신화 속 디오니소스를 묘사한 장면을 보고는 모두 이게 지금 뭐라는 것인지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우스꽝스러운 연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의도가 정말 궁금하더군요. 아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연출되었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선정적인 안무는 가족 단위로 올림픽을 즐기러 온 관중들에게 엄청난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최후의 만찬 패러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종교적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온몸에 파란색 칠을 한 상스러운 모습의 남자 뒤로 남장 여자 여장 남자의 사람들을 배치해서 많은 관중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SNS에는 즉각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개막식부터 낯뜨거운 실수들이 연발되었고 선수단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에 40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는데 선수촌 아파트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죠. 2022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며 6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고 프랑스에서도 4,000명 이상 사망했으며 2023년에 엄청난 폭염이 발생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조직위는 친환경 올림픽을 표명하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대신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온도를 6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 전문가로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절감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이런 폭염 속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초청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나 다름없는 올림픽을 이렇게 계획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프랑스 정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취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단백질이 없는 식단은 이런 폭염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취재진들과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선수촌의 식량 부족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계란과 닭고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포장해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요. 이대로는 파리올림픽이 욕만 먹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와서 한국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파리에 있는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은 한국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선수들이 경기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매일 신선한 고기 반찬과 밥이 담긴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낙지, 연포탕, 불고기, 달다리, 조림 등 정성 들여 만든 영양과 높은 반찬들로 가득한 도시락이었어요. 심지어 15명의 조리사를 프랑스로 파견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발빠른 대응을 지켜본 영국에서도 셰프를 파견해 도시락 공급을 준비 중이고 호주 대표팀도 한국을 따라 자국에서 음식을 공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호주 측에서는 한국보다는 좀 더 좋아야 한다며 바리스타까지 동행시켜 하던데 각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파리올림픽 위원회 측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폭염 속에서 탄소 발자국 이야기는 너무 지나친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모두가 기대하던 프랑스의 자부심인 펜싱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프랑스인인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너무 멋져서 순간 멍해 있었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프랑스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진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다니 다들 실망감이 컸을 텐데도 선수에 대한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이런 감정을 섞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프랑스에서 한국을 교묘히 차별했던 유치하고 무례한 부분에 대해 우아하게 복수를 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상욱이라는 선수는 금메달이 정말 어울리는 선수였어요. 실력이 정말 압도적이었고 오상욱 선수는 발목과 손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죠. 펜싱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며 이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묘미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자원봉사 신청을 했던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력만큼이나 오상욱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정말 대단했어요.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경기 후 상대 선수와 나눈 존중의 인사를 보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었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젠틀한 모습은 한국 선수들 특징인 것 같아요. 멋진 경기를 관람한 흥분된 마음도 잠시 파리올림픽 공식 SNS에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상국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하던데 정말 유치하고 수준 낮은 행동이었어요. 메달을 딴 선수의 이름을 그것도 반복해서 한국에 대한 이런 외교적 실수를 자꾸 범하는 이유가 뭘까? 지켜보는 사람들도 초조하고 불쾌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한국에 대한 실수에 화가 난 저도 왜 이러는지 답답해할 때 다른 동료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건 복수야, 명백히 한국을 향한 마크롱의 치졸한 복수인 거야 라고 하더군요. 체코 원전을 최근에 한국에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24조 원짜리라고 하던데 한국이 제시한 가격이 프랑스 원전의 절반 수준 이하이고 중국보다 낮은 단가라 한간의 소문으로는 한국이 덤핑으로 팔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국 원전이 싼 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가 원전을 비싸게 팔고 있대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 비싼 원전이 프랑스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코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마크롱이 단단히 뒤틀린 것 아니냐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전역에 부는 한류바람 때문에 문화 강국인 걸 자랑하고 싶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배도 아플 거라고요. 동양의 작은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를 계속 다 가려버리는 느낌 때문에요. 프랑스가 워낙 문화에 자부심이 강한 나라인데 요즘은 어디나 한류가 대세이다 보니 아마도 직접적인 언급이었다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이것에 대한 불만 노출이 많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선수촌 숙소로 돌아와 점검을 하는데 더위에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이미 많은 주변 숙소로 이동한 상태였고 각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우왕좌왕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올림픽의 주인공인 선수들을 소외시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선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며 폭염 속에 에어컨도 못 켜고 식사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폭염 속에서 선수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셔틀 버스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아 선수들이 탈진 직전인 상태로 도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수영 유망주 황선우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차에 타는데 사우나 같아요. 수영장까지 보통 40-50분이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테러 위협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에어컨까지 틀지 못하게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실제로 한 선수는 버스 안에 찜통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실신의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들더군요.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는 걸 이번 관계자들은 인정해야 해요.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 생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컨디션과 관람객들의 경험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특히 한국의 준비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환경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니즈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냈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편의성을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이런 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고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환경보호라는 방향성은 좋지만 그것이 올림픽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준비성에서는 사실 한국인들의 세심함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스포츠 경기이며 모든 선수들이 우선이 되었어야 한다는 점이 한국 대표팀의 놀라운 매니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 무언가 보다는 4년간 준비해온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들을 응원하는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선수들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한국은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에 대한 미안함과 동경심이 생기며 선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 코리아 하우스도 갔었어요. 프랑스의 수도 한복판에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이 공간이 어떨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이곳으로 모여들었나 싶었지 뭐예요. 선수촌 식단에 만족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일정이 없는 경우 다들 이리로 모여들어 끼니를 해결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듯 보였습니다. 잔잔히 흘러나오는 K-팝 음악, 그리고 각종 한국 브랜드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한국의 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요즘 프랑스에서도 한국식 음식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이곳에서 비비고 부스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비비고 김치와 떡볶이 콤보 메뉴를 보고 홀린 듯이 다가갔는데 비건 식단을 하는 제가 같이 어울려 먹을 수 있는 것도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외신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접해본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모두 모여 한국 음식을 맛보고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거든요. 또 인기 있었던 곳이 카스포차는 정말 줄이 길었어요. 모두들 감탄하며 미식의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인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SNS에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라이브 방송을 켜고 먹방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맵지만 달콤하고 맛있다. 이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것 같아요.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음식 사진을 찍고 SNS 올리느라 무척 바빠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 전달자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음식 코너를 벗어나 K-팝 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크기의 아이돌 입체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포토존에서는 기자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서 커버 댄스 공연과 비보잉 공연도 개최하고 댄스 수업도 진행된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와서 역동적인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파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니 대단하네? 하며 다시 한번 한류의 영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와 파리 거리를 걸으며 한류의 영향력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축제처럼 즐기고 난 뒤 숙소로 이동하며 드는 생각은 환경운동도 좋고 에너지 절감도 좋은 생각이지만, 모두의 축제장인 올림픽에서는 마땅한 조치 방법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며, 남은 시간 동안 선수들이 더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무사히 더 이상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혹여 걱정하시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프랑스인을 대변하여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고, 경기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